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3.7% 내렸습니다. 뭐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좀 나왔죠. 뭐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수급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자동차 쪽과 바이오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오늘 3% 내리기는 했지만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쵸? 이쪽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관련돼 있는 뭐 이런 부품사들 이쪽으로 포함해서 한 덩어리 그리고 바이오 쪽에 한 덩어리 그리고 반도체 쪽은 사실상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신규를 공략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바이오와 자동차가 앞으로 조금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종목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잖아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오늘 마감이죠. 3월 11일까지예요. 대략 한 두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37%입니다. 자, 오늘도 돈을 벌었다. 지난주에 고가 3월 6일 날 제가 131%를 찍고 제 계좌가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한 120%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반도체 쪽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 그냥 이야기를 다 드릴게요.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인데 이 리노공업이 엔비디아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엔비디아가 고가에서 10%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였다. 그렇다는 건 이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하고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정도 계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뭐를 하고 있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리얼로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언제? 시가에 54,300원. 오늘 종가에 62,000원이죠. 그렇죠? 어떤 종목입니까? 신고가 종목이다. 제가 뭐 하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고 뭐 하고 뭐 재무제표 보고 뭐 이익이 얼마 나는지 그거 다 보면 되니까 직접 다 보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느 관점에 의해서 내가 타점을 잡고 매수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신고가 종목, 즉 강세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때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시가 대비해서 저는 시가에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17%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 즉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죠? 3월 11일 시장가 매수 자람 테크놀로지 8시 53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잡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도 다른 데서 어이없는 상황에서 물리고 내가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오늘도 HLB 제약, ABL 바이오, 자람 테크놀로지 이렇게 진행됐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방금 보셨고요.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HLB 제약 보세요. 오늘 14% 상승 마감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 강세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ABL 바이오. 오늘 고가에서는 조금 밀렸는데, 그쵸? 거의 뭐 하락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시가보다도 조금 밀렸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략을 했죠.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고,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주식 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않으면 주식 시장은 항상 나한테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점을 공략하는 데는 현대차, 기아 같은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타점이나 뭐 신고가 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지 다 보셨죠?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봐야 되니까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어떤 종목 하는지 보셨으니까 현대차, 기아를 제가 왜 보는지 아시겠죠? 강세 종목이니까. 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를 어떤 내용이든 최종적으로는 실적이 되겠죠. 근데 그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무언가예요. 그렇죠? 실적은 나중에 되면 업황이 좋아지고 개선되면 실적은 올라옵니다. 근데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에 맞춰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적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장치 산업이고 너무 좀 장기 침체를 겪어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종목들 말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도 그 자동차다 보니까 시클리컬로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주봉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자, 내용 보세요. 여기 96,800원을 간 게 2021년이에요. 고가. 근데 이게 5만 원까지 빠집니다. 50% 빠져요. 근데 이 구간에 주가가 빠졌으면 실적이 나빠져야 되죠.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고가를 찍고 주가 빠지는데 실적이 오히려 좋아진다고요. 왜? 그 전에 올랐으니까. 96,800원 고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과정에서 야, 실적 서프라이즈. 근데 안 올라. 야, 실적 서프라이즈. 근데 안 올라. 그 짓을 1년에 4번을 한다니까요. 4번을. 근데 주가는 빠지니까 사람 미칠 지경이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걸 연구하자, 재무제표를 공부하자, 주식 투자하는데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 도움됩니다. 도움되는데 이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치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조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걸 보자. 자, 삼성전자 말고 이걸 기아로 놓고 볼게요.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강하죠. 근데 12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1월 달에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저 PBR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PBR 관련된 스케줄은 2월 말에 발표를 하고 3월 달에 실행을 하겠다였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죠?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가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12월 달에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다. 왜?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현대차는 신고가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신고가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기아가 더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기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대감만큼의 움직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를 매매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토대로 이게 한번 시세 이 방향을 잡으면 한두 달 오르고 끝나나요? 물론 한 차례의 시세는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3개월을 넘기지 않고 3개월 정도 올라간다면 만약에 3개월 올라가서 뭐 한 달,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계속된 이 한 번의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사실상 1년, 2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내가 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관련주의 움직임을 보자.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 자, 보세요. 오늘은 내렸지만 어떻습니까? 변동폭이 더 크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있었으면 밸류어 프로그램의 발표로 인해서 이 구간에는 비슷한 이 상승률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코리아 FT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단기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근데 뭐 저렴한 중소형주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가 뒤를 받쳐주잖아요. 코리아 FT는 벤더입니다.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 코리아 FT를 포함한 벤더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의 실적보다 더 빠른 게 뭐라 그랬어요? 시세라 그랬죠. 시세가 먼저 가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코리아 FT나 뭐 이런 그 관련돼 있는 그 부품사들의 움직임, 즉 벤더의 움직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리아 FT를 매매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서 내가 관련된 움직임을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리아 FT.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매수하고 내렸죠. 매수가를 이탈하고 거의 뭐 약손실 중에 있어요. 근데 2월 초에 제가 바로 공략을 하죠. 매수 4번이나 했어요. 4일,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 5일 동안 4번 산 거, 4번.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동안 28%. 그러니까 지금 여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했어요? 고가를 찍고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팔고요. 쭉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삽니다. 이런 매매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은 타점이다. 타점. 그러면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을 하겠죠. 원리가 있지만 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할 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그쵸?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보, 그쵸? 어때요? 신고가 구간 상승, 이거 매매하고 딱 3거래일 걸렸거든요. 47%.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경우 있지.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먹기 위해서.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매는 돌려야 돼요. 어떤 종목 내가 잘 잡아갖고 갖고 있는다고 한들 그게 안 가면 난 시간을 버릴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자. 그러면 호재를 보고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먼저 보고 호재를 보자는 거예요. 그쵸? 재료를 뒤에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일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뉴스가 내가 원하는 뉴스, 내가 기대하던 뉴스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면,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게 신고가라는 거고, 무엇보다, 그쵸? 내가 원하는 그 내용, 기대했던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되냐면 폭락합니다. 근데 올라갔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내용을 지금 상황,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즉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